네, 크게 우리나라의 중형 세단을 4개로 나눈다면 현대의 소나타, 기아의 크레도스, 옵티마, K5 라인, 그다음에 GM대우의 레간자, 토스카, 말리부, 그리고 삼성의 SM5가 있었습니다. 이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삼성의 SM5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거엔 삼성의 이름만 따서 팔고 있는 르노 회사였지만 원래는 삼성이 만든 자동차였습니다. 1995년 자동차를 정말로 좋아했던 삼성 이건희 회장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던 현대, 기아, 대우에게 도전장을 내민 셈이었죠. 기술력은 많이 부족했지만 일본 닛산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정말 빠르게 차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전자, 건설, 서비스 쪽으로 삼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땐 정말 삼성의 돌풍이 해성과도 같았습니다. 이 슬로건은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탈수록 가치를 느끼는 차, 가치를 아는 사람, 당신은 다릅니다. 부산에서 만듭니다 등 당시 따분하다고 할 수 있었던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국내 차 시장이 현대, 기아, 쌍용, 대우 그리고 삼성까지 있었으니 지금은 현대 기아의 독주 체제가 되었지만 90년대 후반이 가장 치열한 자동차 시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SM5는 삼성 모터스의 줄임말로 뒤에 357의 코드네임을 통해 차급을 나눴습니다. BMW처럼 말이죠. 당시 차의 이름을 꼭 지어야만 속이 후련했던 시대였는데 이 신선함에 삼성의 품질까지 생각을 하니 더욱 믿음이 가는 브랜드였습니다. 카더라에 따르면 BMW가 이를 의식하고 520, 525의 네이밍을 쓰지 말아달라는 서한을 보낸 적도 있었다니 말이죠. 이 차량의 베이스는 닉산의 맥시마로 일부 디자인과 편의사항을 변경하여 출시를 했는데 주요 부품들도 모두 일본에서 수입해서 조립 생산한 방식이다 보니 사실상 닛산 자동차의 한국 생산 공장에 가까웠습니다. 생산 라인도 닛산에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나중에 르노 닛산이 삼성차를 쉽게 인수하도록 도움을 주었죠. 차량의 라인업은 SM520, SM520V, SM525V가 주력이었고 보급형 SM518 모델도 있었습니다. 특히 V 엔진은 닛산의 기술력이 집약된 6기통 가솔린 엔진이었습니다. 이 SM5는 2000cc로는 중형차 라인을 그리고 2500cc로는 당시 독보적이었던 그랜저까지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삼성 마크만 되면 사실상 일본차라는 소문으로 주형차 시장 점유율 2위까지도 올랐습니다. 지금도 1세대 SM5는 동시대 차량에 비해 아직까지도 중고차 시장에서 살아남은 차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닛산의 VQ 엔진과 타이밍 체인 방식 그리고 아연 도금 강판을 사용했기 때문에 경쟁 차종이었던 소나타, 크레도스, 레간자에 비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한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삼성차는 3년 6만 킬로의 무상 보증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냈고 당시 전자제품으로는 삼성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삼성차가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1세대 SM5 바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신차를 생산할 여력은 없으니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SM530L이라는 리무진 버전이었습니다. 닛산의 6기통 VQ 3.0 엔진을 탑재했고 차대를 늘려 리무진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실내는 더욱 고급스럽게 만드는 등 이건희 회장을 위한 특별 버전이 있었고 그의 부인과 임원들을 위한 차량으로 총 생산 대수가 10대로 출고 가격이 무려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였다고 합니다. 솔직히 1억 8천은 좀...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은 이 SM5를 베이스로 VQ 3.0 엔진을 얹어 SM7의 형태인 대형 세단도 개발을 했었는데요. 코드명은 PX. 하지만 아쉽게도 앞뒤 범퍼만 늘려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경쟁성을 따지기 어려웠는지 출시도 못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코드명 PQL이라는 외건 형태도 고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워낙 외건이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개발은 중단이 되고 맙니다. 이후 2세대 티아나 모델을 베이스로 한 SM5 이걸 조금 더 늘려 만든 SM7에 준중형 세단인 SM3도 만들고 나름 야무진이라는 트럭도 제작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삼성과 현대는 상부상조를 위해 현대는 전자제품을 포기했고 르노 삼성도 르노 닛산의 자동차 시장을 매각하고 맙니다.
특히 자체 개발 제품 없이 수입차를 조립 생산하거나 마이너 체인지를 거쳐서 팔았기 때문에 부품의 국산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력을 잃고 맙니다. 자동차를 정말 좋아했던 이건희 회장의 의지로 만들어졌던 대한민국의 5번째 자동차 회사. 역시 취미와 일은 다른 걸까요? 지금이라도 SM525V 같은 차는 한번 다시 타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탈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일본차 아닐까요? 자동차에 대한 인문학적, 공학적 이야기 온라이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